네, 뉴스타트 2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어제 진행됐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선관위 시스템 점검에 관여한 국정원과 선관위 관계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작년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국정원 전 차장을 신문하면서 당시 선관위 서버가 보안에 취약했고 외부 침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들며 선거 부정이 있더라도 조직의 폐쇄성 때문에 감췄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유사한 방식의 폐쇄성이 작동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편이 일반 경험에 부합하는데요. 제도 개선이 다 됐습니다. 국회 측은 보안 취약점이 존재했을 수는 있지만 부정선거는 없었고 선거 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저런 투표 조작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쉽게 동의 못하는 이 시나리오 구조거든요. 이어 정작 국정원도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해킹한 어떤 데이터에 맞추어서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특정 선거구의 실제 투표자와 명부상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기했던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보안 문제. 이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선관위 사무총장은 시스템의 취약점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7차 탄핵 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로 윤 대통령 취임 뒤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총장은 과거 선관위 서버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전 개선을 마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선거 시스템 보안 자문단까지 꾸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증을 받고 22대 국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점검 이후 취약한 비밀번호 변경이나 통합선거인 명부 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을 조치했고 지난해 총선 전 2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도 시행했던 겁니다. CCTV 그 영상에 대해서 24시간 공개를 한다든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해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실물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을 채택해 시스템이나 기계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검증 요청이 있으면 선관위 서버는 물론 실제 투표자 수 검증에도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를 2차례 기각한 헌법재판소에 서버 검증 신청을 즉각 인용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또 한 번 중국의 정치 공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계엄 선포의 이유니까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간첩법 개정 보류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기도 했는데 국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반국가 세력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하이브리드 전쟁이 안보 위협이 됐음을 강조해왔습니다. 전통적 전쟁의 정치 공작과 심리전이 더해진 개념인데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은 중국의 정치 공작, 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사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중국인은 96만 2천 명으로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죠?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죠. 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과거 상반된 입장을 밝혔던 것을 꼬집으며 이 같은 주장으로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윤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방해로 간첩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수기 과정을 거치자라고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지 야당이 결코 막았거나 이것이 간첩죄가 무산됐다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정보를 받아 야당의 반국가 행위를 주장하는 거냐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헌법재판소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검찰 조서 역시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7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한 군 지휘부의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윤 대통령 측은 공판 중심주의와 배치된다며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계속 반발해왔습니다. 그러자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40조 1항의 선례를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증거의 신빙성은 평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본인의 형사 기록을 검찰이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독촉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소령의 검찰 진술 내용은 일부만 떼어 증거로 내밀었다가 전문을 모두 제출하라는 국회 측 요구에 마지못해 따르기도 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